그리고 자,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경 처리하는 거 배웠죠. 그거를 한번 그대로, 물론 이미지는 다르지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S 하면 이 작업한 게 일단 세이브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배경 처리 한번 하우스를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한 20 정도 픽셀 주고 렉탱글로 가볍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Alt에서 옮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Alt 근데 혹시 모르니 이 상태를 일단 레이어로 만들게요. 레이어로 카피를 해야 되겠죠. 자, 카피를 하면 이게 덮을 수 있는 상태. 이미 뭐 이렇게 서로 움직이고, 이거는 컨트롤 T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자꾸 이것도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러면 조금은 복사된 느낌이 덜하죠.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윗부분 아주 거슬리죠. 이거는 그냥 블랙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도 일단은 없애줄게요. 최대한. 자, 이 부분은 배경하우스 델리트. 자, 일단 없애고, 이 상태에서 방금 하늘 이미지 한 거, 이거 두 개 일단 붙여줄게요. 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약간 하늘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을 가지고 오고, 또 이쪽 측면에 조금 이 측면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나무가 좀, 이 나무의 이 화살표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자, 레이어, 뉴비어, 카피를 해야 되겠죠. 카피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계속 카피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또 카피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대략 여기 또 끝이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주는데, 잠깐만요.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너무나 감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능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감각을 키우는 연습,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자, 트랜스폼 조금은 좀 이게 키워주는 게 좋겠죠. 컨트롤 T에서 살짝 키워주면 그 이쪽 나무처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띄었던 이 부분을 조금만 확대를 해서 컨트롤 T 해서 조금, 그리고 이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자,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 거죠. 내가 복사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복사를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일단 그룹을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일단 붙이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기서 붙이고 난 다음에는 보자. 배경과 멋지 레이어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는 또 뭘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지난번 백그라운드 만드는 제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 2, 3, 4, 저 3, 4 강의, 3, 4, 5 강의에서, 자,
도장 툴을 썼죠. 이럴 때는 또 도장 툴을 써서 적절하게 같이 이제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툴을 함께 쓰는 게 좋아요. 도장 툴로만 해서 다 막 계속 복사를 하면 복사된 게 조금 표시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서 동시에 좀 도장 툴도 좀 쓰고 여러 가지 표시가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 부분이 바로 복사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바꿔줬고요. 자, 이렇게 나무를 놔두고 이쪽 나무를, 이쪽에 좀 이미지를, 나무를 좀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몇 개 좀.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늘도 좀 올려주고. 근데 굳이 뭐 설계하는 거 보여주는데 그 난리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토샵 기능과 이런 것들을 좀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함으로써 좀 더 익히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2.23 다시 들어가서 하늘을 가지고 올게요. 하늘을 가지고 오면 저 여기서 하늘을 하나 따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게요. 하늘을 넣고, 지난번에도 이걸 썼었는데 아닌가? 거기 자체에서 복사를 해서 하늘을 키워줬구나. 예, 거기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좀 다르게 하늘을 가져와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놔두고, 본 이미지가 어딜 갔나? 여기 있구나. 띄워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늘을 가지고 올게요. 네, V 하면, 자, 하늘 가져왔어요. 이거를 일단 연결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키워줘야 되겠죠. 컨트롤 T에서 쭉 키워주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붙일 때는 한 30 정도 하겠습니다. 패더 값을 좀 더 자연스럽게 30 정도 주고 이 정도를 잘라낼게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색을 좀 맞춰줘야죠. 자, 이거 맞춰주는 거 컨트롤, 잠깐만요. 이미지 제가 어저스먼트 조정해서 HU이 가장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컨트롤 U 하면 나오는데 같이 활용을 할게요.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해줘야 되겠죠. 조금 맞춰주기 시작하죠. 여기서 조금 어둡게. 그러면 조금씩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자, 이 상태에서 좀 아래로 옮길게요. V 여기서 OK 하고 V를 하고 난 다음에 뒤로 옮길게요. 레이어 얘는 꺼주고, 자,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자, 뒤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얘기했던 레이어 마스크, 자, 이 부분에 대한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는 이 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스크를 씌우고, 지금 멀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지금 퍼센테이지가 낮아서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늘이 확대가 됐죠. 자, 이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문제가 있죠. 아까 이쪽에서 한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자, 이쪽에 있는 것을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가 되어진 것은 이 부분은 자, 여기 꺼볼게요. 이 부분은 이 지금 까만색 레이어 마스크는 마스크라는 건 가려준 거라고 했죠. 가려준 거는 사실은 있는데 가려만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방금 레이어 마스크 했던 거를 기존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 부분을 누르면 가입표가 나오면서 그 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없애겠다 그러면 델리트 레이어 마스크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 레이어 마스크가 잘못됐다 말하면 작업이. 그런데 이제 이거 작업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작업할 때 좀 곤란해요. 옆에 거 같이 또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면 이제 그대로 이미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윗부분 지금 위에 하늘과 지금 조금 따로 놓으니까 또 이거를 잠깐만요. 조금 V 하면 조금 내려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연결을 해 버릴게요. 그래서 묻지 레이어. 자, 이 선택을 이제 두 개 합해 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지 옆에 작업이 좀 뭐랄까 좀 더 자유로워요. 그런데 잠시만요. 이 하늘은 조금 놔뒀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은 좀 다르게 이쪽 부분을 확대할 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쪽 부분에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좀 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잠깐만요. 이 나무 지금 이 부분이 좀 덜 된 부분을 마저 할게요. 이걸로 아까 저쪽 나무처럼 이 같은 경우는 자, 자기가 선택한 부분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하고 유사하게 돼요. 그쵸? 그쪽에 그대로 복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쪽도 감으로 한번 해보고 저쪽도 한번 찍어서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쪽 부분 컨트롤 D 이 부분이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뒤에 건물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잠시만요. 이 부분을 나무를 조금
내가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했던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호리젠탈 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근데 여기서 나무를 더 추가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서 뚝 끊어지면 이미지가 아래 패널 부분이 그 조금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이 하우스의 여유 공간.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요. 나무 이 부분을. 이 지금 혹시 모르니까 하늘을 남겨놨는데 이 부분 이제 복사할 때 쓸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 하나 복사해 놓고 이 부분은 같이 머지를 시킬게요. 자, 머지 시켰어요. 그리고 얘는 일단 꺼놓을게요. 그럼 머지를 시켰고, 그럼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이 나무는 너무 그 오른쪽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나중에 손을 봐도 되니까. 자, 이렇게 나무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뉴, 카피. 카피를 하는 건 사실 컨트롤 J를 하면 카피가 그 레이어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많이 능숙하게 됐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단축키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그 초보, 그러니까 초보 때는 단축키도 자주 쓰는 단축키는 쓰지만 웬만한 거는 좀 이렇게 기본 FM대로 좀 해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선택. 이럴 때, 자, 이 부분을 좀 없애줘야 돼요. 그러려면 없애주던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는 호리젠탈, 에디트, 호리젠탈을 한번 시켜서, 나무는 어차피 겹쳐지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겹쳐지고 얘를 약간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컨트롤 T를 하고 돌려줄 수 있는데 자꾸 난 로테이트 선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나무를 놓고 딜리트, 그리고 이런 좀 살짝, 이건 이제 그 매직 원드 툴이라고 해서 가장 선택할 때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같은 유사한 색들 선택해 주는 거. 그러면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 또 이 상태에서 다치 툴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지우개를 좀 적절히 이용해서, 자, 대괄호를 오른쪽 왼쪽 하면은 이 점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컨트롤 D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씩 이렇게 멀티 옵시트를 조금 주고 정도, 그리고 멀티 스무스를 너무 많이 주면 좀 이렇게 좀 지워주는 거죠. 그럼 약간 겹쳐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조금 몇 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좀 복사를 해서 컨트롤 J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막 얘 똑같은 크기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약간 작게, 좀 작은 나무로 해줘도 되고,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느낌. 나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감춰둔 하늘을 조금 가지고 와 볼게요. 감춰둔 하늘 하고, 감춰둔 하늘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볼게요. 아까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복사를 해 두었는데 어느 정도 자란 느낌이 드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막 그 복사한 느낌 든다.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T에서 약간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자, 이거 다 감각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것도 다 감각. 좀 돌려주고, 그러면 살짝 뭐 이런 상태에서 호리젠탈 시켜줘도 괜찮고. 자, 다만 여기서 이 부분에 이 끝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패더 값을 주고 이렇게 살짝 패드 값을 조금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죠. 이런 상태에서 로테이트 호리젠탈 시킬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 T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사한 느낌이 안 들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감각입니다. 여기서는 기능만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포토샵, 뭐 일러스트 그냥 하면 기능을 알면 전부다. 그러니까 기능을 안다는 것은 툴을 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툴을 아는 사람은 툴러예요.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는 툴만 아는 게 아니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픽셀 값을 한 30 정도, 40 정도 둘게요. 그리고 얘 지금 이거를 델리트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델리트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레이어 마스크를 써도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50으로 돼 있는 거 전체적으로, 그 대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좀 합쳐주는 게 좋죠. 자, 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나무 조금 이렇게 좀 나와도 되죠. 나무 한 번 더 복사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쪽으로 또 컨트롤 T에서 줄여주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그럼 이 상태에서 하늘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쪽으로 조금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지우개로 확대 좀 이런 거 지워줄게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이미지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됐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합쳐야 돼요.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일단 합쳐버려야죠, 이미지는.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 같은 경우는 자, 이 나무는 조금 위로 올라가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나무는 그냥 조금 보죠. 그리고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좀 지워주는 거죠. 이걸 지우면 너희가 화이트로 남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잔디를 여기다가 좀 붙여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왜 꼭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실사 이미지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그 부분을 하려면 이런 감각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감각과 툴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 30 정도 주고 이쪽 부분을 좀 갖다가 아니면 이쪽 잠깐 이쪽 얘네들 이 잔디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를 이 그림이죠. 자, 레이어 카피를 하면 카피가 된 거죠.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저기 패더 값을 너무 많이 주니까 윗부분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위로 좀 올려주죠. 패더 값을 많이 준 게 약간 오류였어요. 그래서 다시 패더 값을 좀 조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패더 값을 한 5나 10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컨트롤 D 하고 그 잔디 부분을 조금 늘려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월 전체 멋지를 시킬게요. 지금 여기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전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옵시트를 좀 조정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미지가 너무 크죠. 컨트롤 T 해서 좀 줄여주고, 그리고 너무 세죠. 자, 컨트롤 U 하면 되는데, 자, 이미지
이럴 때는 어저스먼트에서 HUE를 쓰는 게 가장 좋죠.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마스크 상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미지 조정이 활성화가 안 돼요. 온 이미지를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미지 HUE 활성화가 되어 있죠. 서츄레이션을 좀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좀 밝게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좀 처리를 해주고 오케이 하면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됐어요. 좀 더 크다 생각되면 좀 더 줄여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이걸 좀 배치하면서 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를 할게요.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섹션 부분 좀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엘리베이션 잠깐만요. 절대 조명 아니 도면 엘리베이션 가져왔고 그 다음에 윗부분 파사드 부분 일단 2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아이소 디멘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 플레인 2개 조금 더 내리고 그 다음에 개념도 아이소 동선 내가 지금 동선 부분이 레이어가 깨졌나? 여기 있다. 동선 부분 이렇게 내려오고 개념도 다시 그 다음에 아이소 너무 크죠? 자, 컨트롤 T 해서 줄여야 됩니다. 자, 이걸 하면서 지금 이제 텍스트를 안 치면서 작업을 해봐야 좀 더 실감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컨트롤 T 해서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상단 이미지가 이것과 좀 틀려요. 그래도 일단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색채를 약간 손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이거는 약간 손을 봐줄게요. 자, 여기를 조금 짧게 하고 짧게 해서 이 부분에 심볼이나 로고를 같이 넣을지 아니면 로고만 넣을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자, 패드 값은 0으로 하고 이 부분을 좀 잘라줄게요. 여기는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거 지금 맞다. 이미지가 여기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 부분만 자른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참고로 하고 자, 이젠 여기에 텍스트를 배치를 해봐야 이제 기본 구조가 좀 안정이 되겠죠. 자, 텍스트를 가져오는데 컨셉이나 이런 그 소 제목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한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에서는 일단 오자가 좀 나와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각형 기호 표시 이런 표시를 일단 하기가 수월하니까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여기다 T자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처음에 T자를 대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온다는 표시로 이런 텍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텍스트를 했는데 다시 하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다른 텍스트 하게 되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텍스트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어가 나오는데 바로 텍스트 레이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 레이어는 이걸 지금 끄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텍스트에 색채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T하고 컨트롤 V, 컨셉을 갖다 붙였어요. 컨셉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한 텍스트, 자, 여기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T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영역을 표시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영역 T를 하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근데 텍스트가 지금 제가 볼드체를 했더니 너무 세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볼드체를 맑은 거는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리고 서체가 지금 크죠.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자, Shift를 누르고 화살표 아래쪽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요, 여기서 일단은 서체를, 근데 12포인트는 너무 작죠. 패널에서 최소 25포인트, 24포인트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캐릭터 창에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제 여기 위에서도 조정이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조정이 되는 건 이게 더 디테일하게 되거든요. 자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 자, 컨트롤 A 하고 행간을 좀 조정해 주는 게 좋겠죠. 자, 행간 지금 현재 오토 상태인데 한 30 정도, 30에서 약간 더 한 36 정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그 텍스트가 약간 좀 장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 텍스트에 장을 주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죠. 사실 예전엔 포토샵이 이런 기능이 좀 없었고 일러스트에서 좀 더 자유로웠는데, 요즘엔 많이 좋아져서 이런 기능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일러스트 안 갔다 와도 되니까요. 자, 95포인트, 95 정도 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들쑥날쑥 하면 보기가 좀 그렇죠. 여기 패러그래프가 잠깐만요. 여기 타입에서 패러그래프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양쪽으로 맞춰주면서 끝은 자연스럽게 남게 하는 이런 스타일을 가장 많이 쓰죠. 자,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 부분은 들여쓰기고 뭐 오른쪽에 맞추고 왼쪽에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다 하자면은 다른 거 하기 힘들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셉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 컨셉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아니다. 그대로 컨트롤 J. 컨트롤 J 하면 카피가 되거든요. 레이어가. 그러면 이 부분을 카피된 걸 일단 이쪽에 배치를 할게요. 자, 컨트롤 이쪽에 좀 줄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 간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패널의 끝에서 이 부분이 지금 1cm인데 1cm는 너무 좁고 한 1.5cm에서 시작을 하되 본격적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 적어도 최소 2cm는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끝이 아주 전체적으로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패널 레이아웃에서 간격과 타입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건축과 학생들은 소제목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텍스트가 너무 크면 아주 촌스러워져요. 그냥 도면만 잘 알리면 되지 않느냐. 너무 그것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그래픽이 너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픽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정말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건축가라기보다 우리나라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래픽이 약해요. 안도더더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픽토그램까지 본인의 건축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래픽을 또 잘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일본의 전시 디자이너하고 같이 전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너무나 그 그래픽과 건축, 공간을 잘 연출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공간과 그래픽을 다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컨셉에서 나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1.5cm 이 정도 나와도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최소 2cm, 2.5cm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막 가장자리 이렇게 벙벙하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전 시각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퍼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컨셉 이거를 컨트롤 J 해서 여기저기 일단 배치는 해놔요. 배치. 잘못했군요. 이 텍스트를 컨트롤 J 해서 배치를 일단 해놓는 거죠. 위에 게 됐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선이지. 동선도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소 디멘션도 아래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커요. 아직 큰데 일단 배치를 해놓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쪽에는 컨셉에 관련된 다이아그램을 넣을 거예요. 다이아그램은 아무 데서나 해서 상관없어요.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다이아그램도 상관없고, 그런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와서 작업하면 돼요. 지금 제 컴퓨터 용량 때문에 파워포인트까지 키기가 애매해서 그 전에 이 패널에서 나온 이 다이아그램을 일단 가지고 올게요. 원래 이 다이아그램은 내가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 컨셉에 관련된 다이아그램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아이소에 대한 거, 여기를 손을 2번 클릭하면 이것이 지금 패널이
정확히 딱 맞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맞춰져요. 그리고 여기서 맞춰지고 여기서 모는 종이를 좀 없앨게요. 자, 없애면 이제부터 비교가 되죠. 자, 여기서 컨셉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자, 서큘레이션 여기 있는 거 한글에서 컨트롤 C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는 개념도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따로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텍스트 레이어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건 바로 지워주고, 자, 무브로 가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완전히 안 지워졌어요. 이걸 델리트 시키고, 이런 경우에 그래요. 이 텍스트를 쓰고 있는데, 자, 텍스트를 이렇게 쓰다가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만약에 개념도 이렇게 개념도가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구나. 제가 개념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그냥 바로 적을게요. 한글에 없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개념도는 가져왔었는데 약간 오류가 나서 이쪽에 있는 개념도를 가지고 올게요.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위쪽에 있어서 전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그램 빼고, 네, 전체적으로 내리고, 다이어그램은 놔두고 아이소 좀 내리고, 이 부분 인테리어 리얼 이미지 파사드 이미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여기도 아이소 조금만 내릴게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좀 위로 올리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플로어 플랜이 좀 너무 위쪽에 있어요. 도면이 좀 위쪽에 있죠. 지금 이 부분은 도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위로 올라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인테리어는 밖에 있네요. 도면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 정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동선, 그리고 지금 섹션 표시 있는 부분을 일러스트에서 잠깐 할 건데, 그것을 지금 왔다 갔다 작업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니까 이따 그 심볼 로고 가질 일러스트를 켤 때 그때 작업을 할게요. 지금 일단 배치를 먼저 하고, 컨트롤 J. 자,
컨트롤 J에서 컨셉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소제목들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자, 텍스트는 무조건 이 T를 누르고 한번 바닥에 클릭을 하면 무조건 레이어가 생겨요. 텍스트 레이어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무조건 그냥 바닥에 그냥 치기만 하면, 바닥에 놓기만 해도 그냥 레이어가 생기니까요. 자, 컨셉, 디자인 프로세스가 너무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조금 위쪽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J 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서큘레이션을, 제가 지금 한글을 키면 이 컴퓨터 용량이 좀 딸려서 한글에서 컨트롤 C 해서 내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인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한글에서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또 시간적으로 애매하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포토샵에서 그냥 갖다가 붙일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서큘레이션. 물론 일일이 써주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컨트롤 T, 컨트롤 T. 이거 좀 커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위아래가 좀 바뀐 감도 있는데, 그 전 거에는 아래쪽을 위로 놨는데 사실은 이게 더 맞긴 해요. 2층이 나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아이소, 이거를 아이소, 이 부분 선택하고 컨트롤 J 하면 하나가 더 나오죠. 이 상태에서 자, IS, 자, 대문자로 하게 Shift ISO, 아니면 전부 다 대문자로 하죠. 아이소 같은 경우 약자니까.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조금 자간이 좀 붙긴 했어요. 자간이 붙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자간인데 뭐 25, 그럼 약간 더 늘어나죠. 이런 거 조금만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25를 하면 아마 이 기호하고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서 자, 플러스 25를 하면 이게, 내 기호 부분은 그냥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25로 하고, 근데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소제목을 다 써놓고, 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텍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글씨는, 텍스트는 무조건 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소제목들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더블 디자인 프로세스, 잠깐만요. 컨트롤 J 해서 하나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그리고 플로우 플랜 하면 되겠죠.
플랜. 아, 근데 이게 자간이 내가 조정을 해놔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자간 조정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잘못해서 나온 텍스트, 이거는 델리트 시킬게요. 자, 플로우 플랜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J에서 플로우 플랜, 그 다음에 섹션, 그리고 엘리베이션, 아니, 그러니까요, 파사드 하고, 엘리베이션. 어차피 파사드도 엘리베이션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엘리베이션으로 여기는 섹션만 옆에 지금 기호를 넣어야 되는 상태. 자, 여기 엘리베이션이 전체적으로 지금 커요. 자, 실제 크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소제목을 다 넣고 실제 크기를 한번 봐볼게요. 플로우 플랜, 이것도 컨트롤 J 해서 여기다 놓고 그냥 엘리베이션, 이것도 지금 자가는 25로 했으니까 F로 돼 있네요. 2로 시작해야 되는데, 플로어에서 이런 2 대문자 2 L 이렇게 하고 좀 내리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내려주고 이 섹션 부분은 좀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쪽 도면 지금 엘리베이션도 조금 큰 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좀 크죠. 그러면 컨트롤 T에서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이 부분은 위로 좀 올려주고, 그리고 참고로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필 값을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배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이소 디멘션이랑 플로우 플랜 인면, 이 상태에서 이쪽에 파사드 이미지랑 익스테리어 부분들을 해볼게요. 자, 다시 플로우 플랜 컨트롤 J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조심해야 돼. 지금 바로 또 하나 생겨버렸어요. 텍스트 레이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자, T를 선택하고 해당 레이어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파사드 이미지 J하고 리어 뷰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REAL W 리어 뷰 이미지 이렇게 하고, 또 이거를 컨트롤 J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IN 인테리어 해야 되죠. 인테리어 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부분으로 컨트롤 J 해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서 자 T를 반드시 선택하고 해당 레이어 이 익스테리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지만 여기 좀 조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아이소 도면과 플로우 플랜 이게 지금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약간 비교를 해보죠. 자, 여기 지금 자간이 너무 붙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줄게요. 36이 아니라 한 48. 근데 48은 좀 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로 선택하면 이 지금 이 부분이 나오죠. 텍스트가 남아 있는데 큐빅이 좀 작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걸 좀 늘려주고 자, 아이소 디멘션을 좀 줄일게요. 드롤킬 줄이고 파사 플로우 플랜도 약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줄이고 플로우 플랜 내리고 그리고 개념도 내리고 동선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스클레이션 조금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도 살짝 내려주고 이제 이런 감이 이제부터 감각을 막 이제 키워야 돼요. 여기서 좀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것도 같은 게 아이소를 아이소 이미지를 조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시작하는 점을 맞춰주면 좋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아래로 내려야 될 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정리가 좀 됐는데 살짝 좀 중앙 부분이 좀 휑한 느낌이 좀 있죠.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그냥 약간 늘려줘도 되고요. 이 정도. 스클레이션은 참 중요하니까 개념도는 한 이 정도만 그리고 살짝 올릴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한번 보세요. 뭔가 약간 전체적으로 내려온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동선 조금 위로 올려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개념도 살짝 올릴게요. 그리고 아이소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로우 플랜 조금만 위로 올리고, 텍스트 지금 디멘션을 이렇게 좀 넣고, 그 다음에 인면 엘리베이션, 이것도 크기를 높이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섹션을 지금 섹션 여기 옆에 표시를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놓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을 위쪽으로 넣는데, 여기도 잠깐만요. 위쪽으로 조금 내려줘야 되고, 익스테리어를 여기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익스테리어를 이쪽에 갖다 붙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미지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고, 익스테리어를 이쪽에다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자, 엘리베이션 조금 줄여주고, 이제 컨트롤 T 해서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것도 컨트롤 T 해서 좀 줄여주고, 자, 이렇게. 익스테리어 여기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굳이 이 정도는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죠.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2cm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붙었으니까 좀 내릴게요. 여기 지금 플로우 플랜이 아니라 섹션인데 아까 못 고쳤네요. 섹션 했고, 지금 일단 소제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지금 이런 부분 인테리어 약간만 내려주고, 이 텍스트가 너무 위에 붙어 있죠. 이런 것들 약간씩만 손 봐주고,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를 해주고, 살짝, 자, 멀티를 했죠. 다이어그램. 세츄레이션을 좀
약간 낮춰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패널을 한번 완성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참, 여기 이제 일러스트를 열어서 마지막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붙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 일단 가지고 오는 거 이 작업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8주 씬 중에서 지붕이 나와 있는 평면, 그거를 오픈을 할게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그럼 이걸 컨트롤 R 하면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오픈한 것을, 이게 지금 일러스트에서는 오픈을 하면 원래 저장했던 그 사이즈 위에 이 가이드라인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인데,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일러스트로 갖다 붙이면 또 편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딱 맞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아까 작업했던 거하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작업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자면 이제 축소를 해서 일단 50% 정도 축소를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가운데를 시프트 하고, 자, 블랙 앤 화이트 하고, 스트로크를 늘려줘야 되겠죠. 스트로크를 두껍게, 스트로크를 완전 뭐 한 3 정도. 스트로크는 일단 비율을 봐서 그냥 하세요. 반드시 몇 포인트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40은 너무했고 30, 20 정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이런 거는 컨트롤 Y를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어긋난 게 보이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얼라인이라고 이걸로 맞출 수 있어요. 얼라인. 그러면 끝선에 정확히 맞춰줘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끝선에 맞춰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춰주죠. 컨트롤 Y 하면. 근데 다만 여기 시작하는 점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새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끝에서 시작하느냐 그 안쪽에서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좀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지금 컴퓨터 용량 때문에 새 버전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러스트 더 할 때는 일러스트만 열고 하면은 새 버전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토샵하고 연계되는 상황이라. 자, 이렇게 하고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갖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방금처럼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가져온 게 지금 옆에 있는 이거예요. 이렇게 섹션 표시. 자,
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멋지를 시킬게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했으니까 얘는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어느 쪽을 잘렸는지 잘려서 보이는 부분 이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보이고. 자, 이거 지금 두 개가 바뀐 것 같죠?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섹션을 같이 붙여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서로 지금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 툴로 해서 바꾸면 돼요. 선택 툴로 이거 두 개를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 뉴비어 컷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따로 컷을 해서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을 위아래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지금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심볼 로고 이렇게 제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섹션 표시 이렇게 하고 작업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더 조정해 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볼 때마다 좀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내가 아까 실제 사이즈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실제 사이즈를 모르고 이렇게 작게만 작업하면 감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사이즈를 보려면 일단 컨트롤 2를 해보세요. 컨트롤 2를 하면 이 픽셀과 픽셀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픽셀 값하고 크기하고 다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컨트롤 1 해서 하는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는 아니에요. 여기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자, 이 실제 사이즈는 각자 자신의 모니터에 맞춰 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모니터를 줄자로 재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장 맞는 퍼센테이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55cm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거 지금 위에 자가 있죠. 위에 자가 47cm 같은 경우다. 그러면 47cm가 내 줄자로에서 맞는가 확인해 보고 여기에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있죠. 화면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하는 퍼센테이지인데 이 부분을 제 모니터에서는 사실 57%가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사이즈예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를 보면서 작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실제 나오면서 이게 지금 가로가 900이거든요. 900이면 거의 1m 가까운 사이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55에 여기 지금 90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텍스트 엄청 크죠? 적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냥 작은 것에 놓는 것만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패널을 완성을 해보기 바랍니다.